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DJI 마이크 2예요. 최근에 DJI에서 이 포켓 3 카메라를 출시했었죠. 굉장히 핫했고 지금도 인기가 많은 카메라인데 여기 크리에이터 콤보에 지금 이 마이크 DJI 마이크 2가 하나 동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예상하셨죠. 아, 조만간 DJI에서 요거 마이크 2 정식으로 출시하겠구나. 근데 이번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충전 케이스와 수신기와 송신기 2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식 DJI 마이크 2 2채널 구성이에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 포켓 3에서는 설정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 마이크 수신기에서 또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설정들이 있었고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마이크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설정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했고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아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언박싱 하면서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설명서와 그리고 전용 파우치가 들어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파우치죠? 네, DJI 포켓 3에 있던 파우치와 동일합니다. 좌측이 DJI 마이크 2 파우치, 우측이 포켓 3 파우치인데 사이즈만 조금 작아요. 파우치 내부도 포켓 3의 것과 거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한쪽에 손잡이 처리가 되어 있고 자크는 방수 처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파우치를 개봉하면 본격적으로 구성품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충전 케이스,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고 앞에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수신기 1개와 송신기 2개가 들어있어요. 첫인상은 아주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C2A 타입의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카메라와 연결하는 이극 케이블 하나, 데드캣 2개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케이스 안에 C타입 젠더, 라이트닝 젠더가 있어요. 마이크 송신기 클립 쪽에는 자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신기와 수신기 조작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수신기를 보면 전면에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LCD 창이 있어요. 위 또는 아래로 슬라이딩하면 세부 설정이 가능하고 옆에는 돌아가는 다이얼이 있는데 클릭도 가능합니다. 옆면에는 전원 버튼, 반대쪽 옆면에는 이어폰 및 헤드폰 단자와 케이블 아웃 단자가 있어요. 아래쪽에는 C타입 단자, 젠더를 끼우는 단자, 케이스 충전 접점부가 있습니다. 바닥 쪽에는 클립이 아니라 하슈 타입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송신기, 마이크는 포켓 3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상단에는 마이크 캡슐이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라발리에 마이크를 꼽는다든지 동봉되어 있던 데드캣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전면은 내부 회로가 보이는 반투명 처리를 해놨고요. 옆면에는 페어링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LCD 불빛이 나오고 반대쪽에도 LCD 불빛과 함께 C타입 단자 그리고 내부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케이스 충전 접점부가 있고 뒤쪽으로는 클립과 함께 별도의 자석이 붙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야외에서 음질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테스트 하려고 나와 있고요. 제가 이 DJI 마이크 2를 지금 리뷰를 하면서 며칠 동안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편집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음질이 진짜 좋다. 지금까지 썼던 무선 마이크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저랑 제 여자친구가 정말 많은 무선 마이크들을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DJI 마이크 2의 음질이 진짜 괜찮아요. 이번에 이 마이크가 되게 고품질의 오디오 레코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오늘 영상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전부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오빠가 남자의 목소리만 들려줬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성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자, 이번에는 여기 식당이거든요. 식당에서는 음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나왔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오늘 DJI 본사 직원분이랑 미팅이 있어서 나온 김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규키님 오늘 네네. 이 DJI 마이크 2 네. 요거 딱 처음 실물로 보셨는데 네. 첫인상이 어떠신지? 일단은 기존 케이스보다 더 커졌고 그리고 확실히 이 만듦새가 좋아요. 그래서 역시 이 저가형 마이크와는 확실히 다르구나. 그냥 케이스만 봐도 그게 느껴져요. 규키님이 네. DJI-1 그거 써보셨잖아요. 네네, 써봤죠. 근데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마이크 외형에서도 네. 변화가 있나요? 일단은 그
저희는 포켓 3를 이미 써봤기 때문에 네. 그걸 먼저 봐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 위쪽에 컨덴서 마이크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나 저거를 아무튼 저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좀 프로들이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만듦새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식당 안에서 음질은 이렇게 나오고요. 목소리가 멋있으신 킥팅 규크님이 도와주셔서 좀 더 꽉 찬 음질을 확인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DJ 사랑해요. 자, 이 DJI 마이크 2는 2채널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 채널 무선 마이크는 어떨 때 좋을까요? 바로 지금처럼 두 명이서 출연할 때 2채널 마이크가 필요한데요. 스테레오 모드로 하면 좌측과 우측이 나뉘어서 녹음됩니다. 자, 그리고 이 DJI 마이크 2가 특이한 게 스테레오 모드뿐만 아니라 안전 트랙 또는 모노 모드에서도 이 두 마이크를 동시에 녹음을 해요. 대신 모노나 안전 모드에서는 서로 말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채널 마이크는 저희처럼 커플 유튜버라든지 또는 부부 채널 또는 MC가 두 명인 경우 이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DJI 마이크 2는 음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서 사용할 때 너무 좋아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솔로다. 그래서 이 채널 마이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느낌에는 이거 이 채널로 구매하시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는 내 피셜이에요. 아, 그리고 제 채널이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지금껏 남자의 목소리로 그 음질을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특별히 제 여자친구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여성의 음성은 어떤 음질로 녹음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잘했어. 다양한 기기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이 스마트폰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나온 DJI 포켓 3 이것과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노트북 또는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신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마이크에는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보면 기존의 무선 마이크들은 수신기를 이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줘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DJI 마이크 2 레코딩 버튼을 3초가량 누르고 계시면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고 다시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2초가량 누르고 있으면 블루투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여러분들 무선 이어폰 쓰시잖아요. 그거 연결하듯이 블루투스 연결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디오 촬영을 하시면 이 좋은 마이크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뭐 수신기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안 붙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이크에 블루투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블루투스는 한번 연결해 놓으시면 다음에 또 사용할 때는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무선 마이크들을 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실 거예요. 수신기 없이 그냥 핸드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연결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바로 이 좋은 마이크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게 진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켓 3에다가 DJI 마이크 2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신기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성품 중에 요거 C타입 젠더 있었죠? 이거를 수신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뒤에 보면 C타입 단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꽂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추가 배터리 있죠? 여기에 삼각대까지 해서 쥐었을 때 딱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요. 만약에 나는 크리에이터 콤보가 아니라 일반이다. 그럼 요거 추가 어댑터에다가 삼각대 장착을 하고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는데 삼각대는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립을 쥐었을 때 이렇게 손에 걸리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괜찮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수신기 없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마이크에 전원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레코딩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블루투스 모드로 변합니다. 여기에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면 블루투스 모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블루투스 링크 버튼이 있죠. 이거를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 파란색 불빛이 더 빠르게 깜빡입니다. 이때 포켓 3 전원을 켜주시고 설정해서 무선 마이크로 들어가 주세요. 자, 이러면 연결이 되죠. 끝이에요. 나머지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이렇게 지금 2채널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체 녹음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런 무선 마이크들은 신호의 간섭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사용하다가 가끔씩 오디오가 끊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끔 때문에 촬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신호가 끊기더라도 이 마이크 자체적으로 녹음이 가능하면 대체를 하면 되겠죠, 편집단에서. 그러면 재촬영할 일도 없어요.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이 마이크 옆에 보시면 빨간색 레코딩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같이 누르시면 돼요. 또는 설정해서 자체 녹음이 자동으로 시작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선 신호로 인해서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에 오디오가 입력이 되고요. 또 무선 신호가 아닌 이 마이크 자체적으로도 이 마이크 안에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로도 오디오가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무선 마이크들은 자체 녹음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값으로는 24비트로 자체 녹음이 가능한데 설정해서 32비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무선 마이크에서 자체 녹음이 된다? 이거 촬영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심이 되는 옵션이에요. 방금 앞에서 32비트로 녹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4비트에서 34비트로 녹음을 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이 비트 수가 높아질수록 많은 컬러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 수가 높을수록 많은 오디오 정보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는 장점은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부러 오디오 미터를 0dB 넘어가도록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4비트로 녹음을 했다면 오디오가 피크를 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32비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집단에서 이 피크가 친 부분들도 전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32비트로 많은 오디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오디오 미터가 0dB이 넘어가서 소리가 피크가 치더라도 깨진 음질을 살릴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오디오 세팅을 제대로 했으면 뭐 굳이 이런 기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실수로 오디오 세팅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출연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낸다거나 했을 때 이 32비트 기능을 사용해서 오디오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세이프티 기능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오디오는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 이렇게 양쪽 채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이때 세이프티 기능을 활성화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쪽 채널이 내가 설정한 값보다 약 6dB 정도 낮게 녹음이 됩니다. 저는 이런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때 이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냐면 내가 이 정도 목소리 볼륨에 최적의 세팅을 맞춰놨는데 텐션이 높아져서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피크가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오디오가 피크를 쳤어요. 그럴 때 이 세이프티 채널로 녹음이 된 약 6dB 정도 낮게 녹음이 된 채널로 편집단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이에요. 이거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돼요. 저는 촬영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이야기하면서 출연까지 하잖아요. 촬영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이프티 모드가 있다는 게 약간 안심이 되고요. 또 출연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디오 피크가 날까봐 막 갑자기 큰 소리로 이야기를 못한다거나 또는 텐션을 갑자기 높이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소리를 크게 질러도 세이프티 채널로 편집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텐션을 내렸다가 높였다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이프티 기능을 진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하려고 밖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 주변에 뭐 이렇게 도로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밑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도시의 소음들이 얼마나 잘 걸러지면서 제 목소리 위주로 녹음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겠습니다. 자, 지금은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고요. 좀 전에 들으셨던 이런 도시의 소음들, 주변에 차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소음들과 그리고 제가 밟고 있는 이런 눈, 뽀드득 뽀드득 소리 이런 게 잘 걸러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소음도 어떻게 걸러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도
자, 지금은 다시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을 켰고 좀 전에 들으셨던 비행기 소리 잘 걸러지나요? 지금 테스트할 좋을 곳을 또 찾다가 마침 지금 제 뒤에 무슨 환풍기 소리 들리시죠? 지금 환풍기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 지금 도착을 해 있고요. 여기서 다시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고요. 뒤에서 들리는 환풍기 소리 좀 전과 다르게 많이 제거가 됐나요? 이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미터인데 이거? 이거 250m. 이 DJI 마이크 2의 수신거리가 250m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무선이잖아. 그래서 이 수신거리가 길면은 그 무선 신호가 세다는 거거든. 솔직히 이 거리에서 우리가 촬영할 일이 뭐가 있어? 없지. 그러면 왜 수신거리가 긴 게 중요할까? 몰라. 그만큼 이게 무선 신호 이게 주고받는 강도가 세다는 거지. 그러면은 중간에 끊길 일이 적어지겠지? 이 DJI 마이크 2의 수신거리가 250m라서 좋은 점이 뭘까? 수신 안정성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나저나 저희 보이나요? 손 흔들어 봐. 갈까? 솔직히 그렇잖아. 무선 마이크를 쓰면서 누가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촬영을 해. 그치. 근데 이런 제조사들이 이 수신거리를 강조하는 거는 만약에 이 수신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km야. 응.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서 찍었을 때는 더 얼마나 안 끊기고 안전하게 녹음이 되겠어. 제가 이 DJI 마이크 2를 써보면서 여태껏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수신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촬영하는 이 정도의 거리에서는 이 무선 신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마이크가 끊길 일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수신 거리가 예를 들어서 50m였다 그러면은 이 거리에서도 살짝 이 무선 안정성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 DJI 마이크 2는 수신 거리가 250m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도 이 무선 신호가 굉장히 세고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추워. 특히나 지금 여기는 그 되게 두꺼운 유리로 이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전파 방해를 더 받고 있는데도 소리가 잘 들어가죠. 자, 그러면 수신 안정성 테스트 끝. 수신기에서 어떤 설정들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딩을 하면 수신기 설정과 송신기 설정, 일반 설정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딩을 하면 내부 레코딩, 음소거, 노이즈 캔슬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기 설정에 들어가 보면 녹음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모노, 안전 트랙, 스테레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스테레오는 좌우 채널을 바꿀 수가 있고요. 안전 트랙에서는 한쪽 채널을 약 6dB 정도 설정보다 낮게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경우에 이걸 활용하면 좋겠죠. 다음으로 권장 카메라 설정인데요. 와,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일단 카메라 브랜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없음이 있고 소니, 캐논, 니콘, 파나소닉, 후지필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의 브랜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소니를 사용하니까 소니에 커서를 두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델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알파 6400부터 해가지고 A7C도 있고 A7 마크 3도 있고 M4도 있고 R3, R4, R5, S2, S3, FX30, FX3, GV-E10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네요. 저는 A7 S3를 사용하니까 여기에 커서를 놔두고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카메라 브랜드와 바디에 따라서 오디오 게인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수신기가 최적의 세팅을 지가 알아서 잡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리고 수신기의 게인을 별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좌우로 슬라이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소니의 A7 S3로 해두니까 플러스 9dB 이렇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음량, 옆에 있는 헤드폰 단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로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레버를 돌려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전원과 동시에 켜기 끄기, 저는 ON으로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의 전원을 켜면 이 수신기도 같이 켜지고 끄면 이 수신기도 같이 꺼지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자동 꺼짐, 이것도 ON으로 해놨습니다. 마이크와 30분 동안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신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기 연동, 만약에 페어링이 풀렸다면 이걸 이용해서 다시 연동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수신기 설정이었고요. 다음으로 송신기 설정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로우 컷,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켜게 될 경우
100Hz 이하로 로우 컷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송신기 게인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보통 송신기 게인을 최대로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비트 플롯 레코딩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거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렉 중지 잠금, 마이크에 있는 녹음 버튼을 실수로 눌렀을 때 녹음이 중지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자동 녹음, 이거 ON으로 하시면 충전 케이스에서 꺼냈을 때 자동으로 내부 레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장 장치, 이 내부 레코딩에 녹음할 수 있는 잔여 시간과 또 이거를 터치했을 때는 포맷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동 알림, 녹화를 시작하거나 녹화를 중지하거나 기기를 켰을 때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에 진동이 오면서 피드백을 줄지 말지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LED 상태 표시 등 이건 다 뭔지 아시죠? 자, 그리고 설정, 일반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수신기의 밝기 조절이겠죠. 그리고 언어, 한국어 당연히 있고요. 영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언어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짜, 시간 이것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내부 녹화하실 때 파일의 시간과 날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초기화도 있고 현재 이 마이크의 버전 그리고 규정 준수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금 이렇게 내려서 설정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들이고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딩 하면 지금 저는 TX2REC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내부 레코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터치하잖아요. 내부 레코딩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음소거 버튼, 마이크를 음소거할지 말지 하는 거고요. 맨 오른쪽에는 노이즈 캔슬링, 이거 켜고 끄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메인 화면에서도 간단한 조작이 가능한데요. 레버를 클릭을 하면 커서가 생깁니다. 여기서 좌우로 돌리면 이 수신기의 게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커서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는 마이크의 게인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상당히 많죠? 자, 이런 무선 마이크들은 배터리 타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DJI 마이크 2가 갖고 있는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과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볼게요. 자, 우선 충전 케이스,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충까지는 약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신기의 경우 완충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지금 이 마이크도 완충까지 약 1시간 10분이 걸려요. 자, 그럼 반대로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충전 케이스의 경우 마이크와 수신기를 2번 완충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는 약 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약 6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충전 케이스와 함께 마이크와 송신기를 사용했을 때 일단 처음에 완충이 되어 있겠죠. 6시간. 그리고 이걸로 2번 완충할 수 있죠. 그럼 12시간. 이걸 전부 다 합하면 약 1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6시간이라는 사용 시간도 굉장히 긴데 이 충전 케이스까지 활용하시면 그냥 그날 하루 촬영은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DJI 마이크 2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무선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음질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신기의 세부 설정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게 좋았고 특히나 카메라 브랜드나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최적의 세팅을 만질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제품의 마감 퀄리티도 좋고 소재도 상당히 고급지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녹음 32비트로 내부 레코딩이 가능한 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무선 마이크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 DJI 마이크 2를 써보니까 크게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에 출시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저도 아직 가격을 모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산에 맞다면 이 마이크가 최적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진짜 다양하게 내용을 다뤄봤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